기순병사가 이 지프차를 몰고 오다 빠진 것이 현재 북한군들이 정비하고 있다. 그 장면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부들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인부가 아니고 아마 인부처럼 위장한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도랑을 파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키가 한 1m 70이 넘는다고 할 때 벌써 다리 이상을 넘어서는 걸 보면 거의 한 7, 80cm 이상의 도랑을 파서 지금 이제 오른쪽이 탈주한 장면이고 왼쪽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장면인가 보죠? 예, 바로 그러니까 그 배수로 집차가 빠진 배수로에서 한 3, 4m 지금 안에 들어와서 파는데 저렇게 파놓으면 이제 완벽하게 북한의 어떤 차도 이제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다 뭐 철조망을 치든지 저 공동경비구역이니까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랑을 파서 어떤 차도 넘어가지 못하게 방어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1998년이었죠. 이 JS를 통해 기순한 변용관 전 북한군 상위 장교인데 이때 이제 이 상위는 기순자가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사살하고 시신을 끌고 오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북한에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원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판문점에 보면 이번에 이제 4명이 나와서 사격했는데 2명의 권총을 휴대한 사람은 경무원이고 거기 근무하는 2명이 이제 그 탈출 병사하고 키가 비슷한 1m 70인데 전투복장을 하고 AK 소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이제 저격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새롭게 이제 암시해 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뭐 DMZ 전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탈북자가 나타나서 자기 구역에 있든 MDL을 넘어서 남쪽에 가 있든 무조건 사살해서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시신을 북쪽으로 끌어가야 됩니다. 저 지금 저격자 한 명이 막 뛰어넘어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확인 사살 목적보다도 시신을 끌고 가려고 넘어오려다가 뭐 뒤에서 아마 다급하게 그 MD를 넘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돌아서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귀순 병사가 목숨을 걸고 넘어왔던 이른바 북한 측의 72시간 다리, 이 다리가 폐쇄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집차는 일단 밖에서 차단 철조망을 하나 GOP 개선에 넘어서 그 민경초소까지 왔는데 그 민경초소에서는 그냥 차단봉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밀치고 그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라이트를 켜지 않았습니까? 중앙선을 타면서. 그러니까 어떤 차단벽도 없기 때문에 그 72시간 다리 저 바로 차가 건너는 데다가 이제 차단벽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자물쇠를 잠가서 꼭대기에서 통보한 차량만 통과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 봉쇄한 걸로 보입니다. 네. 72시간 다리 이름이 참 특이한데 왜 저런 이름이 붙었습니까? 예, 저것이 이제 1976년 8.18 판문점 도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 경무원 그 박정남 대위를 비롯한 사람들이 우리 보나피스 대위를 비롯해서 미군을 도끼로 이제 내려가서 사살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저 바로 그림 보이는 왼쪽에 이제 자유의 다리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다 이제 오래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 자유의 다리가 폐쇄되면서 북한이 다리가 없어지니까 저걸 북한 2군단의 최종의 공병부대를 동원해 건설했는데 72시간 만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이름이 소위 그들의 긍지를 담은 72시간 다리로 명명이 된 겁니다. 어찌됐든 대단하네요. 73일 만에 다리를 하나 만든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뭐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귀순으로 판문점 경비대대, 북한 측 경비대대 전원이 교체됐다고 전해지는데 자,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겠지요? 그렇죠. 탈주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건 2차원적인 문제고 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놔두면 일단 그 탈북 귀순병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다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안에서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스러울 군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후방으로 빼야지 저기다 놔뒀다간 내가 이거 처벌을 받을 테니까 어차피 나도 모르겠다. 도망치자. 그래서 이제 줄줄이 탈북해 버릴까봐 우선 후방으로 빼는데 빼면 뭐 당장 어디 뭐 수용소로 끌어간다기보다는 저 판문점을 관리하는 그 판문점 대표부가 개성 시내에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다 수용을 해놓고 아마 이제 사상 검토도 하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이런 걸 이제 다 따지기 위해서 일단 다 데려갔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저 판문점 대표부의 대표가 박님수
그 북한군 육군 소장입니다. 네. 그 사람은 아마 당장 벌써 결박을 해서 평양으로 끌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박을 해서 묶어서. 예, 예. 네, 네. 자, 이 교수님. 네. 어제 이제 기순영 병사 어청성 병사가 이제 몸 상태가 호전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열흘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13일 날 아주대 병원에 그 긴급 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응급 수술을 이루어졌고 15일 날 그 남은 그 총탄이 그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일단 의식이 그 회복이 되었고 24일 현재 일반 병실로 지금 옮겨진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일단은 그 이유 자체가 나이가 25세로 상당히 젊을 뿐만이 아니고 북한에서 그 항생제에 관한 그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그 약효가 상당히 예상보다 빨리 그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자유를 향해서 질주한 그것은 결국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국종 그 의사의 한국에서 최고가는 이 외과적 시술도 발휘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소녀 시대의 그 GGG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도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병상을 빨리 그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요소도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항생제를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었다. 북한은 그런 항생제가 없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네, 저도 이제 이남화가 다 된 사람이지만 그 우리나라 약을 먹으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아, 그걸 느끼세요? 예, 그걸 제가 무조건 느낍니다. 오. 무슨 아스피린이든 뭐 소화제든 먹기만 하면 바로바로 효과가 그냥 그러니까 북한 약은 안 좋아서 그렇고 우리 약이 좋아서 보다 그런데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에서는 워낙 항생제를 써보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좋은 약을 쓰니까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회복이 빨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에 귀순 병사만큼 화제가 된 인물이 있죠. 바로 아주대 이국종 교수입니다. 최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이른바 인격 살해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자, 이국종 교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저희가 앞을 미래를 보면 오늘 하루하루는 때울 수 있을지 몰라도 중증외상센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건 여기 CNN 기자가 오신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속 가능하지 않는 중증외상센터 안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현실에서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저희들이 감염된 환자의 피를 뒤집어 쓰고 수술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 다리를 까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헬기는 관광용 장난 헬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적 민항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긁혔습니다. 자, 이국종 교수, 이번 북한 병사 때문에 또 이전에 아덴만에 석선장을 치료한 것 때문에도 스타 교수이죠. 스타 의원인데. 자, 이번에 그 정의당 이종대 의원과의 논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의원과의 논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종대 의원이 본인의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이 사실상 이게 그 이국종 교수를 지목을 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 혹시 이국종 교수를 겨냥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몸 안에 기생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영양 상태가 어떻다든지 무엇이 들어있었다든지 또는 분변 때문에 뭐 치료가 좀 어렵다든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어떤 그 감춰야 될 부분까지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하고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셌고요. 그러다 결국 김종대 의원도 이게 왜곡됐다, 오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찾아가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그리고 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역시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도 사과 발언을 하면서 현재 수습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환자의 어떤 그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일단 살리고 보는 것이 우선인지 그리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의 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3평 남짓한 방에서 즉석밥을 먹으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간호사들하고 비행을 하다가 간호사가 유산을 한 적도 있고 300여 시간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다가 쓰러진 이후에 다시는 비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자꾸 걷다가 쓰러집니다. 얼마 전에 손가락이 부러진 간호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손가락이 부러지고 유산을 하고 이럴 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어깨가 부러졌었고 헬기 타고 출동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씁니다. 자, 저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이국종 교수의 힘든 모습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자, 중증외상센터 권역별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여건이 정말 열악한가 보죠? 그렇죠. 지금 저 3평 공간 안에 모든 생활용품이 다 있습니다. 다리미에서부터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이제 한시도 마음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외상센터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365일 그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 간호원도 6개월 현재 그 임신 상태임에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국종 의사 자체도 사실은 건강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눈 한쪽 부분은 거의 지금 실명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긴장 상태와 스트레스가 있으면 적절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는 환경이고 이번에 그 규순 병사의 치료 과정에서도 또 그 긴급 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 안전모를 착용을 하고 헬기를 탑승하는 그야말로 그 24시간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몰입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에 비해서는 근무 여건 자체는 너무나 열악하다.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저와 같은 제도적, 환경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지금 법문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에 중증외상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요.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439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이제 400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볼 때 8.9%나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건복지부가 증액안을 이제 제안했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요. 아니다. 올해 예산도 다 쓰지 못했는데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현재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안이 편성돼서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이 중증외상센터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귀순병사의 치료비를 누가 낼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덴만의 영웅이죠. 석혜균 선장 치료 비용을 아주대병원이 그대로 지불을 하고 또 적자를 겪었다고 하는데 안철 소장님, 예. 이제 우리가 탈북자들이 넘어온다. 자,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치료를 해준다. 비용이 이번 같은 건 큰 수술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거 누가 지원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입장을 밝힌 측에 보면은 좀 적을 경우는 정보량이 적으면 통일부가 부담하고, 예. 정보량이 많아서 가치가 높으면 좀 국정원이 지불한다. 이렇게 원칙이 세워진 문화인데, 사실 지금 그게 언론에 보도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가 이번 사건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치료비 정도는 그 아덴만의 영웅 때는 아주병원이 손해를 봤지만 이번에는 아마 손해보지 않게 충분히 아마 국정원에서 지불해 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평론가님. 예. 청와대에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서면 답변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21만 명 넘어섰다면서요. 이 네.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예. 늘리자. 이런 불과 청원이요.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불어나면서 네. 요번에 그 중증 외상센터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걸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상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만 정비가 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분을 느껴서 제발 좀 이 지원을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청와대 기조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인력을 늘리겠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소방 인력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외상 분야도 좀 있으면 이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안찬희 소장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왔던 이른바 북한제 72시간 다리, 이 다리가 폐쇄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집차는 일단 밖에서 차단 철조망을 하나 지어피 개선에 넘어서 그 민경초소까지 왔는데 그 민경초소에서는 그냥 차단봉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밀치고 그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라이트를 켜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선을 타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차단벽도 없기 때문에 네. 그 72시간 다리 저 바로 차가 건너는 데다가 이제 차단벽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열쇠를 자물쇠를 잠가서 꼭대기에서 통보는 뭐 DMZ 전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탈북자가 나타나서 자기 구역에 있든 MDL을 넘어서 남쪽에 가 있든 무조건 사살해서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시신을 북쪽으로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금 저격자 한 명이 막 뛰어넘어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확인 사살 목적보다도 시신을 끌고 가려고 넘어오려다가 네네. 뭐 뒤에서 아마 다급하게 그 MD를 넘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돌아서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귀순 병사가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사살하고 시신을 끌고 오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북한에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원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판문점에 보면 이번에 이제 4명이 나와서 사격했는데 2명의 권총을 휴대한 사람은 경무원이고 거기 근무하는 2명이 이제 그 탈출 병사하고 키가 비슷한 1m 70인데 전투복장을 하고 AK 소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거기 이제 저격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새롭게 이제 암시해 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 기순 병사가 이 지프차를 몰고 다 빠진 것이 현재 북한군들이 정비하고 있다. 그 장면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부들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인부가 아니고 아마 인부처럼 위장한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도랑을 파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키가 한 1m 70이 넘는다고 할 때 벌써 다리 이상을 넘어서는 걸 보면 거의 한 7, 80cm 이상의 도랑을 파서 지금 이제 오른쪽이 탈주한 장면이고 왼쪽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장면인가 보죠? 예, 바로 그러니까 그 배수로 집차가 빠진 배수로에서 한 3, 4m 지금 안에 들어와서 파는데 저렇게 파놓으면 이제 완벽하게 북한의 어떤 차도 이제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다 뭐 철조망을 치든지 저 공동 경비 구역이니까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랑을 파서 어떤 차도 넘어가지 못하게 방어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1998년이었죠. 이 JS를 통해 기순한 변용관 전 북한군 상위 장교인데 이때 이제 이 상위는 기순자